근대의식의 확대 부분 봅시다. 자, 근대의식이라고 하면 이전의 조선시대까지의 신분의식이나 남녀차별의식과는 다른 새로운 근대적인 의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외국에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뭘까? 신분제가 있는데 외국은 어쨌든 법적으로 신분제가 없어. 그럼 당연히 평등의식이 확산이 되겠지. 다른 나라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더 잘난 서양 같은 나라들은 신분제도가 없는데 왜 조선엔 신분제가 아직도 남아있냐? 이전부터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불만이 더 커지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반 중심의 신분제에 대한 불만이 생겼기 때문에 늘 뭔가 개혁안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신분제 폐지가 꼭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1884년 갑신정변 때도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 여기 보면은 그치? 갑신정변 때 있었던 개혁정강 중에 두 번째 인민평등권 확립 주장이 나와 있단 말이야. 동학농민운동은 말할 것도 없겠지. 그치? 여기 보면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리자라고 얘기하잖아.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그리고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의 의견을 받아들인 반영이 된 갑오개혁에서는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연자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가족까지 벌을 주는 제도란 말이야.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조혼도 폐지한다. 너무 어린 나이에 꼬마 신랑 막 이런 거 안 만들게 하는 거지. 왜냐면 조혼이 폐지된 이유는 뭐냐? 어린아이가 결혼을 한다는 건 자기 의지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겠지.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결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의 결혼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성인에게 결혼을 하라고, 성인만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독립협회는 천부인권,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 발달된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언론, 집회의 자유, 남녀차별 폐지를 주장하지. 지금도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남녀차별 폐지가 아직도 주장이 되고 있잖아. 자, 그 다음 문제는 남녀차별이 우리나라는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자, 여성의식이 성장이 돼서 여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 왜 이렇게 차별을 받냐. 지금도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엔 뭐 엄청나게 심했겠지. 말도 못했겠지. 그래서 여건통문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 사료 읽기에 여건통문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독립신문에 이 여건통문이 기사로 실렸지. 그래서 독립신문도 남녀차별 금지를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여건통문을 발표한 사람들이 찬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여성운동을 처음으로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선 최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찬양회라는 단체를 최초의 근대적인 여성단체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는 여자교육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여자교육회는 당연히 여성도 교육을 시키자라는 주장을 했겠지. 그래서 교육과 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확대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교사나 간호사는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겠지만 주로 여성들이 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잖아. 근데 당시에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처음으로 사회 진출을 할 때 그나마 여성들에게 문이 열려 있었던 곳이 교사나 간호사, 교육계나 의료인 같은 부분은 여성들에게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했던 거지.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에도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여기 보면은 국채보상운동 시기에 대한매일 신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부인 동포들에게 알림. 그지? 어찌 백성댕돌이에서 남녀가 다르냐. 여자도 폐물을 팔아서 의연금을 모아서 국채를 천상하자. 남자들만 국채보상운동 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국신문이라는 신문에 보면은 이게 이제 부녀자들이 많이 보던 신문이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어.
여기 보면 남자들이 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설이 실려 있지. 그럼 이것도 역시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전에는 얘기를 못했던 남녀 차별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여성운동이 당시에 어느 정도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라는 이야기야. 자, 그다음에 근대의식과 민족의식의 확산은 주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식학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당연히 서양식 교육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은 원산학사라고 불러. 어디에 만들어졌겠어? 원산이겠지. 원산이 어떤 곳이냐면 개항장이었잖아. 자극을 받은 거지, 개항을 하면서. 그래서 민간 학교였고, 동문학은 국가에서 만든 외국어 교육기관이에요. 이제 외국이랑 교역을 하고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필요했던 거지. 그 다음에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은 둘 다 선교사가 만든 학교라는 공통점이 있어. 특히 이화학당은 지금은 뭐 이화여자대학교까지 만드는 그런 명문사학이 돼버렸지. 그래서 이화학당은 여성학교. 그래서 이러한 근대적인 학교, 뭐 사립이건 뭐 관립이건 간에, 아니면 선교사가 세웠건 뭐 누가 세웠건 간에, 이러한 근대적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근대의식을 이미 익힌 상태고 정부의 근대화 정책과 독립협회 활동에 참여하는 거지. 얘네들이 여기 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이미 근대적인 의식을 갖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독립협회와 같은 단체에서 주장하는 근대적인 주장들을 잘 받아들이고 앞장서서 독립협회에 가입을 한다든지 해서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산에도 일신여학교라는 학교를 설립을 하지. 1895년에 역시 선교사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애국개몽 항일운동 시기가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학교는 보통 1880년대 학교들이지. 이제 19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개몽 운동을 펼치면서, 애국개몽 운동은 교육을 중시하니까 학교를 또 이제 근대적인 학교를 또 많이 만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양정우수, 뭐 보성학교, 뭐 오산학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승훈인데 이승훈이 설립을 하고, 대성학교는 안창호가 설립을 한다.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특히 이 학교들은 주로 어떤 지역에 만들어지냐면 주로 평안도나 평양에 많이 만들어져. 당시 우리나라, 지금은 북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당시에는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거나 근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학교들이 많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민족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모두 독립운동가로 나중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든 학교는 모두 당연히 민족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계속 지속을 하겠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런 학교들은 1900년대 애국개몽 운동 시기에 했던 학교고,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이 원산학사라든지 배제학당, 이화학당은 시대적으로 한 20년 정도 차이가 있잖아. 이 정도는 시기 구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역사학에서도 근대적인 역사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자, 처음에 근대적 역사서를 집필을 했어. 삼국사기 이런 거에 벗어나서 이제 서양식의 역사를 저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 일본의 한국사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뭐 일산동조론이라고, 뭐 조상이 같다. 조상이 같긴 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 일산동조론은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거야.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나라를 합쳐도 괜찮은 거 아니야? 옛날에 뭐 조상이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건 또 다른 문제겠지. 그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김씨인데 같은 김씨가 와가지고 야 우리 조상이 같으니까 니네 집이 내 거고 나는 집이 없지만 하여튼 뭐 우리 집이 생기면 네 거고 우리 집을 합치자 멋대로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 조상이 같다고 해서 나라를 합쳐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 근데 일본은 이러한 침략을 합리화하는 이런 이론들도 역사학에 집어넣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역사학 그 이론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채호나 박은식 선생이 유명한데, 신채호는 복사신론이라는 책을 써서 민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체계화했고, 그치? 여기에 독사신론의 내용이 나와 있지. 민족이 역사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민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당시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민족이 살아남아야, 나라를 혹시나 잃어도 민족이 살아남아야 역사가 유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박은식의 한국 통사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신채호나 박은식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신채호는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야. 그리고 이분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독립협회도 참여하고 만민공동회도 참여하고 신민의 기호흥학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애국개몽운동 시기 혹은 독립협회 시기에 많은 단체들을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독립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신 분이겠지. 그리고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의 기자로 활동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저술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는 독립운동에 투신을 해서, 이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고 다음 시험 범위이긴 한데, 의열단 활동에도 영향을 줘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써서 의열단의 선언문을 이 사람이 만들어주게 돼요. 결국엔 1928년에 이제 체포가 돼서 36년에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지.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야. 그리고 박은식 선생은 역시 역사가이자 독립운동가고, 이분도 뭐 독립협회도 하고 대한장항의 활동도 하고 학회 활동도 했단 말이야. 그리고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에서 주필로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신채호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이나 모두 대한매일신보에서 활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신문이 얼마나 이 일본에 반대하는 논설을 많이 썼겠어. 그래서 일제강점기 후에 역시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까지 활동을 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신문도 우리나라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라는 신문이 있어. 1883년이지. 이거는 정부에서 발행한 신문이야. 민간 신문이 아니라는 거지. 최초의 민간 발행 신문은 독립신문이야. 그리고 이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이 존재한다. 왜냐면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잖아. 미국으로 기화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국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문판을 만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 시일야 방성대국으로 유명하지. 수능 문제에도 나왔었어. 수능 문제 오류가 있었지.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황성신문에 처음으로 실렸는데 황성신문에만 이 시일야 방성대국이 실렸다고 본 거야. 근데 처음으로 실린 게 황성신문이지. 을사늑약을 비판하게 됐고, 제국신문은 순한글, 그리고 일반 민중과 부녀자에게 많이 읽혔다. 왜냐하면 순한글로 썼으니까. 그럼 황성신문 같은 신문은 국한문 혼용체라 그래. 한문과 한글을 섞어서 쓴 거예요. 근데 한글 써봐야,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을 국채 보상 운동 이 전국에 확산됐다 이렇게 쓰면은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한자로 써. 한자로 쓸 수 있는 거 한자로 싹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한자를 배우지 못한 일반 민중이나 부녀자들은 읽기가 어렵겠지. 누군가가 읽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은 좀 배운 사람들이 읽었고, 대한매일신보도 국한문 혼용체니까.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만 쓰니까 읽기가 쉬우니까 일반 민중과 부녀자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의병 활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국채보상 운동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일본에 반대하는 그 논설을 아주 가장 강하게 실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장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의 위세가 등등할지라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신문을 마음대로 막 없애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봤던 신채호나 박은식 선생 같은 사람들도 여기 보면 대한매일신보, 신채호도 대한매일신보 이런 데서 활동을 하니까 강하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일본인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얘기했대. 지금 한국에서 외국인이 발간하는 대한매일신보는 확증 있는 일본의 재반 확정을 반대하여 한국인을 선동함이 그칠 일이 없으니 일본 사람 이토 히로부미가 이 신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야. 외국인이 발간했다. 이 외국인이 누구겠어? 영국인? 베델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1909년이면 일본의 힘이 매우 강력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법권 내어줬을 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개와 사법권을 내어주는데 할애하는 노래를 불러서 개와 대지에 나서랬다. 그지? 신문으로서 나라를 파는 자다.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사람이 영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본의 검열을 받지 않고 발행될 수 있었어. 그래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대한매일신보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고 여기에 기자로 박은식 선생이나 신채호 같은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비판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일본의 침략과 한국인의 친일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니까 여러 신문들의 특징이 있지. 그지? 독립신문은 알 거고 한성승보는 그 자체로 중요해. 왜? 얜 최초니까. 최초니까 중요하고 대한매일신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에 강하게 저항했던 신문이다. 황성신문은 을사늑약을 비판한 시일야 방송대국이 처음으로 실린 신문이다. 제국신문은 부녀자와 일반 민중이 많이 읽었다. 이런 특징들이 신문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